네, 반갑습니다. 아시아감정평가법인과 중앙토지보상원을 운영하고 있는 감정평가사 겸 행정사 박상현입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좀 있는 수용사업장에서는 대부분 수용을 당하는 지주님들이 모이셔가지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그 일정 규모 이상이 되게 되면은 토지보상법에 강제적으로 보상협의회를 딱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책위원회하고 보상협의회는 동전의 양면이라고도 느껴질 수가 있겠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보상대책위원회의 필수적인 활동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보상협의회에 관한 이슈를 몇 가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저는 시청에서 지정한 지명직 보상협의회 위원 자격으로 보상협의회에 참여해서 의견을 제가 직접 피력한 경험도 있고, 소유자 추천 평가사 자격으로 일종의 옵저버 자격으로 보상협의회에 참석해가지고 위원장한테 그 발언권을 얻어서 소유자 쪽 의견을 대변한 경험도 많이 있고, 또 행정사로서는 대책위원회 자문역 자격으로 역시 옵저버로 보상협의회에 참석해가지고 즉석에서 대책위와 함께 그 발언 내용을 소개한 다음에 협의를 유도해 본 경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보상협의회에서 어떠한 대화들이 서로 오가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보상협의회에 관한 규정은 토지보상법 제82조에 있습니다. 규정을 보면은 1항 전단에 보상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후단에는 일정 그 규모 이상이면 반드시 두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반드시 두어야 하는 규모가 정해져 있는데, 사업지구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즉 한 3만 평 정도 이상이고, 소유자가 50인 이상이면은 보상협의회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의 면적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만약 10만 제곱미터가 넘어가는 사업지구인데 보상협의회를 설치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17년 7월 13일자 재결례를 보면은 사업 시행자에게 보상협의회 설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수용 재결을 부적법해서 각하 대상이라고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1항 후단 1호에서 5호에 보면은 보상협의회에서 논의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보상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필요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1호의 보상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 수렴 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데, 통상 특별한 경우 외에는 보상계획 열람기간이 만료되고 30일 내에 보상협의회를 설치를 딱 하기 때문에 보상평가에 관한 이슈에 대한 사전적인 논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잔여지에 대한 처리 방침을 논의해 볼 수도 있고, 이주대책은 어느 정도 사업 시행자의 재량이 있기 때문에 이택이나 협택의 규모나 어디에 들어갈지 위치, 이거 역시 사업 시행자의 어느 정도 재량이 있기 때문에 협의 대상으로 얘기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보상법 82조 제2항에 보면은 보상협의회의 구성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 부시장, 부군수 등이 위원장이 되고, 부시장이나 부군수가 직접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사업단장이나 국장급이 대리인 자격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위원 중에 3분의 1은 반드시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으로 구성해야 되는데, 만약 사업지구 내에 세입자인 영업권자들이 매우 많고 이들의 목소리가 제법 큰 상황이라면은 관계인 자격으로 영업권자 대책위에서 보상협의회 위원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상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얼마나 사업 시행자에게 구속력이 있겠는가? 법 규정에 역시 그 해답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 보면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보상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협의회 위원장이 사업 시행자에게 통보하고, 사업 시행자는 그 내용이 정당하다라고 생각되는 때에만 이를 반영하면 됩니다. 이렇게 협의회의 논의 내용이 말하자면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협의회에 임하시되, 사업 시행자와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에 거의 유일한 중재자라고 볼 수 있는 감독관청이기 때문에 그렇죠. 감독관청인 시군구청의 담당자의 입회하에 공식적으로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감독관청을 움직일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회에 임하는 전략을 짜서 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사업 시행자를 막 윽박지르기만 해서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가 없다는 것, 이게 제 경험상 얻은 결론이었습니다. 이상 감정평가사 겸 행정사 박상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